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치시고 하시죠. 네. 일단 먼저 이번에 7월 17일 날 시험본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채점을 해서 합격한 걸로 인정을 하고 일단 먼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동안에 시험도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마침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5회 이체 시험에 대해서 방문각에서는 어떻게 강의할 건지 그걸 갖다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회 2차 시험부터 시험 세부 내용이 4회 2차 시험도 똑같아요. 그래서 3회 2차 시험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차 시험 세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공지를 해요. 시험 한 달 전인가? 그래서 공지를 하지만 이제 과거에 3회 2차 시험이나 4회 2차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러한 경향을 보고 분석을 해서 시험에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이렇게 3회 2차 시험과 4회 2차 시험이 제가 보니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새롭게 변경된 게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 출제 과목이 이제 서술형이 있고 실기형이 있는데 실기 이게 100점 100점이죠. 그래서 그 실기형이 100점, 서술형이 100점인데 이렇게 외과 수술 부분이 10점. 그다음에 이제 사진 동정이 60점. 그다음에 종합 문제가 50점. 그다음에 토양학, 그다음에 해충 진단 이런 거가 한 3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DVD와 서술형이라고 크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DVD가 6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DVD를 갖다가 놓쳤다 그러면 다른 데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점수가 워낙 많으니까. 실기시험 100점 중에서 60점이니까 이 DVD를 망가져 버리면 시험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DVD 시험을 갖다가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있는데 서술형은 지금까지 시험 본 거 문제를 방문각에서는 거의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적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걸 갖다가 그대로 찍어줬어요. 나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특별한 거 빼놓지 않고는 거의 이렇게 아르키어드린 수업 받으신 거가 시험에 출제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나는 인터넷 돌아다니는 자료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자료 아는 사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싹 접으세요. 그냥 싹 접으시고 왜 그러냐면 복잡만 해요.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특히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오류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자료도 아마 못 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교재를 갖다가 단위로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의 논문도 보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100점 중에서 60점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60점은 위험하니까 한 65점 이 정도 맞고 합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남의의사 시험 문제가 쉽든 어렵든 간에 2차 시험에서 고득점이 안 나와요. 고득점을 맞을 수 없도록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런데 합격을 할 때는 65점 언저리에서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아는 문제를 갖다가 뭐 이게 잘못한다거나 DVD 뭐 아는 걸 뭐 틀린다거나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지난번 3회 2차 시험에서 그 제가 이제 이게 강의를 해서 8명이 시험을 봤는데 7명이 합격했어요. 근데 한 명이 떨어졌어요. 한 명이 떨어졌는데 0.4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DVD 사철나무 탄저병을 갖다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걸로 써가지고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게 그 이제 시험 보시면 그렇잖아요. 헷가닥 하잖아요. 살짝 아는 것도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항상 이제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뭐 그 울산에 계신 인터넷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전화를 했더니 채점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채점해가지고 전화가 왔어. 그때 이제 토양하기 어려워가지고 자기는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아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내보니까 잘 나왔더라. 빨리 채점해봐라. 그랬더니 채점을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나오면서 한 문제를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맞는 걸 갖다가 틀리게 고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이야. 그래서 기다려봐라. 혹시 문제 잘못 내가지고 그 다 맞게 해주는 문제가 하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문제를 갖다가 큰 점수가 부여되는 항목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DVD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세부 내용 뭐 이런 건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뭐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그 외과 수술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뭐 통으로 해가지고 쓰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파샬로 나오잖아요. 이 앞전에는 뿌리 외과 수술에 대해서 뿌리 외과 수술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100% 나오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뿌리 외과 수술 그러면 다음에 뭐 나올 거냐? 수목 보호 조치가 나올 거예요. 수목 보호 조치나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그 이제 수목 지지대나 보호 장치 이런 거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것도 이제 외과 수술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약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될 걸로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DVD 문제가 이 앞전에 4회 때 이 앞전에 4회 2차 시험에서 DVD 식물 이런 것들이 좀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부 수정이 안 나왔어요. 식물에서 식물 분류 남부 수정이 안 나와가지고 남부 수정 나오면 어렵잖아요. 이게 다 둥글둥글해가지고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 오신 분 유리하시겠네. 그래서 이번에 남부지방 수정이 제가 볼 때는 2개 내지 3개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넣어서 어렵게 좀 할 것 같아요. 수목 분류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다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로 다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병리학이나 토양학에서 병리학이나 해충학에서 말하자면 해충 이름만 써라 그런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서브 답안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극 나방이 나왔어. 태극 나방이 나왔는데 태극 나방의 주요 기준을 쓰시오. 뭐예요? 에? 에? 자귀나무죠, 그죠? 그 태극 나방은 이렇게 자귀나무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도감을 갖다 쫙 넘기다 보니까 그 단식성 해충이고 협식성 해충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기주를 갖다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주하고 이렇게 해충 이름하고 연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따 해충학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 앞전에 3회 2차 시험인가 4회 2차 시험인가 거기서 보니까 그 엉뚱한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죽나무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별박이 자나방인가? 별박이 자나방은
그 말하자면 그게 무슨 나무지? 별박이 자나방이 뭐 어떤 나무를 가야죠? 예? 어떤 나무 가야 해요? 자, 쥐똥나무를 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림병해충 예찰을 갖다가 10년 단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예찰하는 거 거기에 보면 별박이 자나방에 대해서 쥐똥나무 피해에 대해서 딱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로 쫙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예찰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단식성 해충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이따 강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따로 DVD 만들어서 이게 문제를 갖다 풀어보시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충의 특성을 파악하는 해충 동정이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 3회 2차 시험에 그 솔수의 마늘소 더듬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4회 2차 시험에는 뭐 이렇게 그 나방의 날개 그게 나왔죠, 그죠? 그 나방의 날개 나와서 뭐 주맥이 몇 개냐 뭐 그런 걸 갖다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러면 날개 나왔고 더듬이 나왔고 뭐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다리? 다리? 입? 예. 제가 볼 때는 입이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입이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모든 해충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윗입술, 아랫입술, 뭐 더듬이 이런 거가 이게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특별한 해충의 그 사진을 주고 뭐 윗입술, 아랫입술 그걸 갖다가 쓰라고 할 확률도 되게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리는 그 어디야? 그 뭐 산림기사나 식물보호기사 이런 데서 다리 보기 그 시험 문제 뭐 전문이잖아요. 근데 그거 나와서 쓰니까 그거를 내면 뭐 다 쓰겠지. 그죠? 다리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다리가 그래서 입이나 그래서 배 부분도 나올 확률이 있나 봤는데 배 부분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그 항문하고 뭐 생식기 있는 것하고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거는 제가 앞으로 강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뭘 봤냐면 여기 보면 이제 거위벌레하고 밤바구미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위벌레나 밤바구미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말하자면 더듬이가 좀 특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갖다가 또 내놓고 저게 뭐냐고 물어볼 수 있어서 바구미의 더듬이에 관한 논문이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형태적인 논문이 있긴 한데 그걸 갖다가 막 자세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것들이 더듬이 같은 경우는 저런 게 나오면 시험 문제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꺾인 부분 저런 거 특징적이라서 그래서 아니면 뭐 비교 더듬이와 뭐 예를 들어서 바구미와 거위벌레를 갖다가 비교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이게 뭐 해충 동정에 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실물을 주고 동정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실물을 갖다가 이렇게 뭐 표본이 많지도 않거니와 이거 만져보고 막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들 시험 문제 출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그림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아까 솔수의 마늘소 더듬이 그려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이게 뭐 해충 동정이라고 뭐 결과적으로 DVD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세부적인 그러한 분류에 대해서 할 거고 저는 이제 그 미소곤충 같은 거 누페로 이렇게 이용해서 보고 이게 뭐냐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그래서 일단 실습 시간에 혹시 이제 되면 제가 그 미소곤충 거 이렇게 누페로 보는 거 그런 건 한번 해볼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방패벌레랄지 뭐 띠띤 뭐죠? 띠띤 MM유충이랄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엊그저께 그
동나방도 한 마리 잡아놨는데 동나방하고 미국 선녀벌레를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딱 앉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살게 잡으려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밑에서 하면 이리 가고 도발. 애가 눈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겠다. 통을 대고 딱 밀어 넣어버리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코올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좀 몇 개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그런 거 보면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충 동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양 진단 관련해서 요즘에는 뭐 이제 할 걸 다 해가지고 뭐 수학 문제를 내질 않나? 뭐 원 기둥에 뭐 예를 들어서 면적 구하라고 뭐 그런 문제를 냈죠. 저번에 3회 2차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틀리면 돼요. 에? 어렵게 나온 걸 갖다가 구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 틀릴 수도 있지. 근데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한 공식을 다 찾아서 외우실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뚱맞은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 빼놓고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위해서 막 문제를 막 다 추려가지고 뭐 도형 면적 그 면적 구하는 거 한번 할까 그러면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성토를 했는데 이 면적이 얼마냐 뭐 그런 거 구하기 그 산림 기사 시험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토양학은 기본적으로 맞힐 수 있는 거가 반절은 내줘요. 그러니까 15점이면 뭐 한 8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낸다 그러면 또 뭐 그렇게 원 기둥의 면적을 갖다 내라 그러면 지금 옛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하시겠지만 어려우면 그냥 날려도 다른 거 맞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토양 쪽에서는 반절은 맞을 수 있다. 그다음에 해충의 특성 파악 동정하는 것도 이제 나올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요 앞전에는 제가 이제 그 더듬이 유형을 쓰라고 할 문제가 나온다고 내가 예측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그거 저기 이거 있잖아. 이게 오셨으니까 이게 한 세트씩 만들어 줄래요?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사 2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뭐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할 건지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서 술도 먹어야 되죠. 이제 친구 만나십시오. 못 만나게 하잖아 지금. 제 코로나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꾸준한 공부와 학습량이 합격을 좌우를 해요. 말하자면 이게 없으면 박사든 천재든 다 떨어져요. 근데 꾸준한 공부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DD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DD가 있으면 합격을 하더라. 그래서 곤충이 탈피를 하려고 그러면 DD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DD가 필요하다. 공부, 적산 DD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 회사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바쁘다 보면 하루 건너뛸 수 있죠, 공부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을 생각해야 돼. 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혓바늘이 돋는다. 근데 이게 뇌가 그래, 뇌는 하루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무의사 공부를 했던 것들을 갖다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기억 장치,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에도 소기억 장치가 폴더마다 있잖아요. 폴더마다 있는 거가 활성화가 안 돼.
예? 잠자고 있는 거야. 그 잠자는 걸 깨우려고 그러면 하루 쉬면 이틀 걸리고 일주일 쉬면 2주가 걸리고 한 달 쉬면 2달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10분 이상 꼭 공부하세요. 예? 그래야지만이 이 뇌를 갖다가 잠자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폴더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고 우리가 안 보면 자는 것과 같이 뇌도 그렇게 잠을 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10분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주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맞는 그 공부할 시간을 갖다가 매일매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회사 다니면서 뭐 일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하고 회사 갈 건지, 아니면 들어와서 뭐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할 건지, 그 시간 관리를 갖다가 잘 좀 해드리라는, 그걸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원에서 학습 진도를 갖다가 나갑니다. 학습 진도가 되게 많아요, 양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예상 문제만 뭐 한 3배수를 해가지고 내가 딱 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어요, 합격. 그렇지만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학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륨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학습 진도 범위를 갖다가 반드시 오늘 했으면 다음 주 오실 때까지는 다 복습을 해서 스터디를 한번 쫙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데일리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는 꼭. 왜냐하면 밀리면 이게 뭐 이제 계속 밀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거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나눠주실래요? 사실 뭐 청소년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뭐 공부를 어떻게 해라 참 한다는 것도 참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사를 공부를 하시면 이제 비슷한 해충도 많고 비슷한 병해도 많고 그 다음에 비슷한 나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기억을 하면 분명히 낚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카톡에 우리 이제 미리 저번에 공부하셨던 분들 카톡에다가 내가 이게 무슨 나무 잎인지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뭐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번나무 잎을 갖다가 올려줬는데 이 잎을 보고 왕번나무인지 번나무인지 산번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산번나무에는 잎이 있으면 그 잎이 밑에 잎자루 그 위에 점이 딱 2개가 있어요. 저희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농장 앞에 벚나무가 하나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비뒀어요. 그러니 저 키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수목도감을 보면서 벚나무가 산번나무 그렇게 말하자면 그게 뭐 꿀샘이라는 건데 꿀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샘이 있나? 밖에 나가서 보니까 딱 그 꿀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 이게 진짜 오랫동안 누가 계획을 했구나. 오늘 교보제를 쓰기 위해서 벚나무를 갖다 나한테 심어줬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사실은 그 한 40장 따가지고 하나씩 샘플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놓고 왔네.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적당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차별점이 있으면 그 나무의 병에 그 차별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차별점을 갖다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특히 이번 시험 문제는 그러한 시험 문제를 낼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많이 합격했잖아요.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는 유사한 비슷한 그러한 병, 해충, 나무를 갖다가 시험 문제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내주고 그 비교하는 문제도 내주고 할 텐데
일단 거기에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꼭 공부를 갖다가 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를 공부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냐면 국립수목원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뭐 네이버에 가지 마시고 국립수목원에 들어가면, 국립수목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립수목원 여기 있나? 뭐야? 여기 국립수목원 있잖아요. 그 국립수목원에는 국가 종식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답을 하셔야 정답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자기 나무 그럼 틀린 거예요. 복자기까지만 쓰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서양 측백 나무의 서양 측백이에요. 예? 서양 측백 나무. 예. 독일 가문비 나무의 독일 가문비예요. 독일 가문비 나무. 그래서 나무 안 쓰면 틀려요. 그래서 이 수목원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이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수목원에 이 밑에 보면 국가생물종자 종 지식정보 시스템 통합 검색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제 국가생물종 그 정보 시스템 글이 넘어가요. 거기서 뭐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사진을 갖다가 뭐 이렇게 꽃 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질 때까지 사진이 한 종마다 한 20장, 15장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산번나무, 산번나무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산번나무 클릭하시면 돼요. 자, 산번나무를 클릭했더니 산번나무 비추천명은 산번나무로 되어 있고 장미과이고, 자 거기에 보면 생육 환경 크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잎, 열매, 줄기, 숲이 이런 걸 보셔야 되죠, 그죠? 숲이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있는 숲이, 아름다운 나무의 숲이,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늬가 있는 숲이나 아름다운 나무 이런 것들이 한 20여 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그러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이잖아. 그런 것들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잎이 형태가 어떻게 됐다. 뭐 여기에 보면 잎자루의 윗부분에 한 쌍의 붉은색의 꿀샘이 있다. 여기 안 보이시죠, 그죠? 그냥 있다고 치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해충도 비슷한 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모시나방과 뭐 노랑통 알라나 애벌레는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차이점이 뭐 예를 들어서 선이 가 있는데 넓은지 불규칙한지 그걸 갖다가 보시고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번 시험은 합격자를 갖다 많이 냈기 때문에 1차에서 특히 2차에서 변별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사한 종 가지고 시험 문제 낼 확률이 다시 얘기지만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아까 뭐 일찍 오신 분들은 이게 3회 2차 시험 때 합격하신 분이 쓴 답안지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저하고 이렇게 서술식 문제를 쓰면서 카톡으로 답안을 써서 딱 올리면 내가
리뷰를 딱 해서 줘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는 5번도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장 되는 걸 갖다가 5번 쓰려고 해봐요. 짜증나지. 아무 소리 않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고려대학교 석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답안지 쓸 때도 이 폼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뭐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외워서 어떻게 쓸까 걱정되시죠? 예? 그걸 걱정 안 하는 방법은 써보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쓸 때는 책 보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책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안 하면 가서 시험 문제 가서 정확한 정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연습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책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하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다 생각나요. 이상해. 그래서 이 앞전에도 이제 3회 2차 시험에서 그때 한 명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떨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30살 먹었는데 총각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답안지 과제를 내주거든요. 오늘 또 과제 내줄 거예요. 과제를 내드리는데 그럼 과제를 갖다가 해오세요. 그러면 이제 딱 써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써가지고 와. 그래서 좀 써가지고 와라. 왜 안 써오니? 계속 그런데 안 써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는 제 스타일이 있어가지고요. 학원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러면 뭐 나를 거부를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타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젊은 애고 그러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는데. 그리고 내비뒀어. 그랬더니 이제 떨어졌어. 0.6점 차이로.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4회 2차 시험 보는데 왔어. 와가지고 뭐 2차 시험 강의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 있다. 내가 학원에서 내가 요구하는 걸 과제 같은 걸 갖다가 안 하고 네 맘대로 하겠다면 난 필요 없다 가라.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번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좋아. 그러면 과제 같은 거 다 잘할 거야? 그랬더니 잘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제를 갖다가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너 합격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합격하겠다. 크게 걱정하지 말고 아는 것만 잘 써라. 그랬더니 뭐는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답안지를 갖다가 잘 쓰셔야 합격을 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원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번 시험에 1차 시험도 합격률이 제가 아직 정확히 내보이진 않았는데 뭐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거의 다. 근데 합격을 많이 했는데 합격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이제 차이를 모르잖아요. 왜냐면 집에 가서 뭐 많이 공부를 하는지 어쩌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과제를 이게 내주고 그러면 시험 보거든요. 시험.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시험 보면 시험을 갖다가 본인이 채점해서 나한테 이제 답안지만 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문제가 틀리는지 내 통계를 내서 그 어려운 부분을 문제화 시켜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교수님 나는 말이야 이게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 답안지 못 내겠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나 진짜 이게 지금 아직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거 뭐 답안지 내나 마나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점수가 낮으니까 이게 참 뭐 쪽팔릴 일은 아니지만 쪽팔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답안지를 안 낸 사람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나머지 답안지를 내신 분들은 늦게 내신 분들은 며칠 뒤에 내신 분들은 다 합격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부를 갖다 못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르니까 난 답안지 내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그거 답안지 낸 사람과 안 낸 사람 합격자는 거기에서 판별이 났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뭐 이렇게 학원에 이제 등록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려 그러면 과제 꼭 해오셔야 돼요. 과제 안 하면 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 떨어질 거면 가지 않을 거면 학원 안 오고 그냥 가는 게 나아요. 돈이라도 전략하게. 문 열어둘 테니까 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몇 달 동안 이제 고생하셨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시험이 한 뭐 2달 정도 이렇게 2달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졸리면 자세요. 왜냐면 대부분 보니까 연세가 많아.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빡빡할 거야.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책을 보면 한 오후 6시쯤 되면 이제 글자가 2줄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띵해지잖아요. 글자가 2개로 보이니까. 그러면 졸리면 자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휴식가 자고 나면 이제 또 말똥말똥해지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면 좀 주무시고 하여튼 이렇게 누워서 자라는 얘기 아니라 책상에 잠깐 뭐 10분 5분 이렇게 자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시력 보호제나 건강 보조 식품 이런 것도 요즘에 뭐 누테인이나 이런 게 뭐 엄청나게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싸더라고요. 보니까 약국 가면 되게 비싸요. 근데 인터넷 사면 3분의 1 가격으로 사요. 그래서 이제 누테인이나 이런 거 시력 보조제나 이런 거 사서 좀 드시면 좀 나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 먹고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을 텐데 적당한 운동과 이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격렬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걷는다거나 여기 학교 가신 분 중에서 산에 가서 공부하신 분도 계세요. 책 가지고 가서 오전에 올라가서 해충학, 오후에 생리학 이렇게 공부한 분도 계세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아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만의 독특한 왜냐면 산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농장 뒤에 이렇게 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 제가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의자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제 거기에 앉아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려고 해서 도감을 하나 가지고 와서 좀 볼까 하다가 못 보고 왔는데 일단 1, 2, 3, 4 몇 가지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선생님들 합격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술형이나 단답형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갖다가 쓰는 답안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는 점수를 받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써야지 그죠? 알아보기 쉽게 또릿또릿하게. 그래서 답안지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답안지를 쓰셔야 돼요. 모르니까 막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 쓰잖아요. 절대 이게 뭐 점수 안 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다 외우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다가 답안지에 꼭 쓰셔야지 그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 채점을 해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문화재 수리술제 시험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출제 위원이 따로 있고 채점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출제한 사람이 답안지를 딱 줘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은 여기에 답안지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써졌나 안 썼나 그것만 보고 채점해요. 자기가 임의로 채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니 키워드가 문제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득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쓰면 내 생각대로 쓰면 학문적인 용어로 쓰지 않고 막 쓰면 점수 못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답안지를 쓸 때 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뭐 이런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하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나무 의사면 이제 전문 직종인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답안지를 갖다가 지금 구성해봤는데 자 나무 의사 합격 비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랬을 때 답안지를 갖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노마자로 딱 서론을 갖다가 크게 하나 써주고 이제 서론. 나무 의사는 나무를 치료하여 지구를 푸르게 만든다. 뭔가 지금 서론을 갖다가 이제 쓴단 말이야. 그럼 서론을 몇 개 썼어.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써야 될 거 아니야? 노마자 2로 가서 본론 이직에. 자, 나무 의사 합격 비법.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 1번, 큰 1번을 썼어. 공부 시간 DD의 중요성.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밑에 또 세부로 나눴어. 자, 일일 학습량이 있을 테고, 뭐 월간 학습량이 있을 테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세 항목으로 들어가서 일일 학습량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하는 건지. 그러면 일일 학습량에서 자, 매일 5시간씩 공부해야 한다. 네, 이제 이걸 갖다가 소제목으로 달았어. 그러면 그 매일 5시간씩 공부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자, 거기에다 다시 새벽에 1시간, 뭐 새벽에 1시간, 그 다음에 퇴근해서 3시간, 자 3번 자다가 일어나서 1시간, 이렇게 해서 5시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번호 위계를 갖다가 잘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종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뭐 가나다로 섞어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본인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위계가 철저히 드러나도록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단답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떨렁거리게 해가지고 여기다 쭉쭉쭉 쓰지 말고 딱 단답형이 1번, 2번, 3번 딱 번호 매겨서, 예를 들어서 솔선수범해서 방제 방법, 생태적인 방법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동글뱅이 쳐서 하는 사람과 이 번호를 매겨서 하는 사람과 감독관이야 3개 쓰라고 했으니까 3개 썼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감독 출제위원이나 심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수들이죠, 그죠? 교수들은 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논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제 논문을 뭐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논문은 대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러한 게 답을 딱 하잖아. 그러면 이 내용을 안 봐도 이것만 뼈대를 딱 잡은 큰 줄거리만 읽어봐도 이거는 잘 썼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세부 내용을 안 봐도 된다니까. 이 채점하는 사람이 여기 줄기 큰 제목만 딱 봐도 이게 답안이 잘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이거가 눈에 금방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답안지를 갖다가 단답형이라도 번호를 반드시 매겨서 뭐 가나다 좋은데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이러한 방식을 선호를 해요. 여기서 더 들어간다면 이제 기억년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꼭 그 답안지를 갖다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한테 과제를 낼 때도 반드시 이렇게 쭉 쓰고 답안지 반려 그러시면 그래서 답안지 쓰는 그 방법 이게 말하자면 내 답안지에 멋진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부여한다는 거가 답안지를 아름답게 규격 있게 그 다음에 채점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입맛에 맞게 딱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글씨는 자 펜이 0.5mm짜리가 있고 0.7mm짜리고 1.0mm짜리가 있어. 그러면 얕은 글씨는 눈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썼는데 가는 펜 글씨는 내 채점하는 사람 눈에 쏙쏙쏙 안 들어온다고. 근데 글씨가 좀 두껍잖아요. 그러면 눈에 잘 들어요. 그 다음에 그 글씨가 이렇게 딱 튀어 올라와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진한 펜으로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진한 펜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답안지 제출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말하자면 약한 뭐 두께가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답안지가 이제 쓰실 때는 잠깐만 좀 적으실래요? 네, 적어. 우리가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뭐 기술사 시험 문제 이제 답안지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찍지 마세요. 이거 있어요.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줄이 하나 쳐진 것도 있고 3개 쳐진 것도 있고 이게 밑에 내려가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이게 답안지 양식이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면 이 답안지를 가지고 쓰세요. 왜 그러냐면 노트도 있고 뭐 있을 텐데 여기다 답안지 쓰셔야 되잖아. 시험장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다 연습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러한 번호 체계를 매겨서 여기다 쓰려 그러면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답안지 써가지고 이게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와요. 삐뚤빼뚤하게 다 나오지. 근데 여기 이제 쓰다 보면 딱 체계가 잡혀가지고 답안지가 멋있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칸이 상당히 넓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글씨체가 크신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뭐 옆으로 약간 뭐 늦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문화재 수리기술자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선이 있으면 윗선에다 맞추든지 아랫선에다 맞추든지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다 안 쓴다는 얘기야. 중간에다 쓰게 되면 미세하게 높낮이가 있어요. 이게 듀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지가 않아. 그래서 윗선에다 맞추든지 아랫선에다 맞추든지 거기다 딱 맞춰서 쓰시면 답안지 작성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답안지 쓸 때 또 제가 답안지를 보여주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아까 뭐 얘기하면 엉뚱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잘 모르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자, 저번에 3회 2차 시험 문제 셉토리아의 병의 증상과 방제 방법을 2가지를 쓰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몰라서 그냥 나왔다는 거야. 아유,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셉토리아는 전문의병인 줄 알잖아, 이제. 뭐 전문의병이 뭐 서코스포라 뭐 예를 들어 마스토니아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 다 전문의병이잖아. 그거 방제 방법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수목의 영양 상태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육이나 이러한 관계의 답안지가 나오면 뭐 방제 방법은 뭐 배수 관리 잘 해주고 비배 관리 잘 해주고 밑에 뭐 하초 잘 해주고 뭐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공통적인 답을 갖다가 말해 자기만의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비배 관리에 신경 써서 뭐 생육 관리를 돕는다. 임주무육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치기 나무 쑥가꾸기를 해서 나무를 갖다가 튼튼하게 잘 가꾼다. 얼마나 멋있는 말들이에요 이게. 아무 데나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병의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병든잎 가지를 제거 소각한다. 아무 데나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안 쓰고 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 천적을 이용해서 뭐 친환경 방제를 한다.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해충 뭐 문제라 그러면 벌레 안 좋아하는 해충 저기 뭐 조류랄지 뭐 이런 거 다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다? 시험관이 그걸 갖다가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니 여기에 키워드에 들어간 정답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점이면 0.5점을 주든지 0.3점을 줘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해충학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뭐 방제 방법, 기생복류, 맵시벌류, 뭐 예를 들어 기생파류류 등을 보호한다. 얘네들이 천적으로 해서 모기 사냥하잖아. 그 다음에 딱따구리나 해충을 잡아먹는 각종 조류를 보호한다. 어느 항목에다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따 도감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야, 진짜 이게 이제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쓸 게 없다. 그러면 이걸 딱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목, 뭐 생리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뭐 병, 해충별로 나눠서 세트를 해서 만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를 갖다가 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갖다가 해놔야지. 공부하는 거 나오면 당연히 잘 쓰는 거고 공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세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트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각서가 나왔네. 각서. 제가 저번에 그 3회 우리 1차 시험 공부하실 때도 제가 각서를 써드렸는데 그때는 칠판에 더 썼어요. 근데 오늘은 써왔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실력과 뭐 이런 것들 갖다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1차 시험을 합격했잖아. 그러면 저는 선생님들을 갖다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상기 본인은 저죠. 방문각 나무사 강사로 수강생님들의 시험 합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시험 경향, 병해충, 최근 예찰 방제 동향. 이 예찰 방제 동향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료 등을 취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 또 벌써 경북대학교 거 딱 해가지고 드렸잖아. 소나무 잎 병의 종류 그거 해가지고 어쩌니까 내가 출력한 거예요. 어쩌니까 들어가서. 옛날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 조른 자료가 있는 걸 이제 알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강사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 거액을 내고 지금 오셨잖아. 근데 여기서 희말이 없이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 말하자면 뭐 수강생도 아닌 강사가 걸렸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거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강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열과성을 뭐 다 한다. 이건 뭐 뻔한 말 같지만 진짜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들의 각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맨투맨 지도와 도움을 준다. 이제 저한테 이제 답안지를 내실 거 아니야. 그분이 답안지를 보고 내가 말하자면 뭐 빨간 펜 뭐 이렇게 첨삭 지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는데 어떤 애로 사항, 뭐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강의만 하고 내버려 뒀더니 합격을 안 해. 에? 강의만 하고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합격을 안 해. 그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합 전에 우리 이론반 했던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뭐 자료도 많이 주고 막 공부도 많이 시키고 진짜 그러니까 합격률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연세도 많고 다 성인이고 그렇지만 이게 내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거니까 저기 단단히 각오하세요. 나 그거 못하겠다. 문 열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이게 나무사가 물론 뭐 제2의 어떠한 잡이나 뭐 제2의 자격증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본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병과 해충과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즐겁게 좀 이렇게 그러한 연구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시험 문제 답안을 작성한다기보다는 진짜 내가 나무사가 돼서 정확하니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나무사 수목보호협회 1기입니다. 1기인데 제가 모든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할 때 워드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뭔 얘기냐면 워드 치려면 힘들잖아요. 난 나무사 뭐 시험 많으니까 천천히 합격해도 돼. 그 대신 똑바로 하겠다. 그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짜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번에 뭐 1차 시험에 합격 안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막 처음부터 막 쫙 해가지고 이제 워드 작업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1회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여기 뭐 같이 가신 분도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시험 보러 갈 때 뭐 핑계를 대야지 뭐. 그냥 그날 나를 꼬박 세우고 갔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스롱피아바로 당구 선수 있어요. 뭐 한 2시쯤 공부하다가 2시까지 이제 한 5시까지 뭐 이렇게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대전까지. 그래가지고 스롱피아비 당구를 5시, 6시까지 보다가 기차 타고 가니까 이게 가서 답안지를 받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혹시 뭐 저처럼 날밤 새고 시험 보시면 안 됩니다. 가서 적당한 수면을 취하시고 답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넓게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의 목표는 우리 수강생님들의 반드시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여긴 뭐 다 등록하실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등록하신 분은 제가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목표겠지만 여기는 뭐 should be, must 해야 되는 제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쓰냐? 이거 장사하려고 쓴 거냐? 그거 아니고 저도 이제 각서를 써놓고 보니까 저를 갖다 구속하려고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모든 대중 앞에서 우리 수강생들 앞에서 각서를 썼는데 진짜 예를 들어 태만하게 한다거나 좀 불성실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를 다잡기 위해서 처음에 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앞전에 시험 때부터.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써놓고 보니까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약속이지만 사실은 나한테 나를 다그치기 위한, 다잡기 위한 그러한 약속을 내가 나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서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면 시험은 내가 볼 게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 말 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따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오후에 제가 나한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to 김학수에게 너 진짜 지금까지 나무사 시험 한 몇 번 떨어져 가지고 야 이번에 시험 합격했는데 고생 많이 했다. 야 나 그냥 네 마음 알겠다. 좀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래 늦게 합격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합격을 하겠다. 진짜 한눈 반지 앓고 진짜 자기 자신한테 한번 편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 다짐, 어떤 멘트를 갖다 써도 좋아요. 각서라고 써도 좋고, 그래서 본인과의 약속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곧 나무사가 될 누구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이름 쓰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본인하고 약속을 했지만 내가 이제 증거를 갖기 위해서 약속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증거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어쩐지 이름이 뭔지 전화번호 몇 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하게 되면 카톡으로 과제 같은 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그러면 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는 개인적 전화번호가 중요해서 제공을 못 하겠다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출생 연도를 좀 써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제 연식이 중요하잖아요. 연식에 맞게 얼마만큼 이렇게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적응을 할 건지 이제 그런 거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플라이 할 때 참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직업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좀 써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는 공무원이다. 아니면 특히 이제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좀 자세히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솔조경병원에 근무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학원에서 만났지만 사회에 나가면 또 이제 같은 업계에서 또 일할 거 아니에요. 다 알으셔야 되잖아. 저하고 관계분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알고 또 친하게 지내고 또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가면서 이렇게 또 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보유한 관련 자격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전기 기사 이런 거 말고 산림 기사달지 조경 기사랄지 식물 보호 기사랄지 산림 기술사랄지 이런 거 관련 자격증만 좀 써주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게 릴레이션십 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사 공부하면서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써주시면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참조를 해서 나무사 합격하는데 밑자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안 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자 1차 3회 2차 시험 문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쉬었다 하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시에 시작했잖아. 그죠?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지금 11시 15분인데 2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12시 반 정도에 끝내 드릴게요. 네. 그러면 화장실은 바로 옆에 있고요. 다녀오시고 뭐 그렇게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